대세가 기운 지 언젠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뭔가 남아있는 변수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잖아요. 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포함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양비론이라는 게 그분들이 이제 양비론을 주로 쓰잖아요. 네네네. 진정한 양비론은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지적한 다음에 팩트를 얘기하는 게 양비론이죠. 네. 근데 진정한 문제점은 잘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제가 1층에 이제 내려오다가 보면 거기에 조선일보 제목만 항상 보는데 네. 이재명 하락, 네. 김문수, 이준석 상승 네. 프레임을 계속 만들죠. 엊그제는 또 60%대 압도적인 저기로 질 수 있다 하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아주 강력히 유도하죠. 프레임을 계속 짜나갑니다. 같은 팩트를 놓고도 제목 뽑는 걸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메시지는 야, 단일화하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아직도 그런 거죠. 아이고. 그러면 보통의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에 이 정도 이렇게 왔으면 야, 우리도 줄 좀 서볼까? 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1도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의 오만함이 엿보이고 여전히 기득권 카르텔, 우리가 법조 카르텔, 검찰 카르텔 많이 얘기했지만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의 기득권 언론의 그 카르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네. 은연중에 세뇌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바빠서 다들 자세한 내용은 잘 읽어보지 않아요. 그렇지. 제목만 주로 보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정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럼 지금 당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대선은 큰 관심이 없고.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럼 이제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선 이후에 아까 세력만 봐도 지금 한 5개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리바이어든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던 만인의 대한 투쟁이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개판이 되겠다. 세게 벌어지고 그 안에서 그들이 즐겨 쓰는 표현 있잖아요. 저항권, 예. 국민 저항권, 당내 저항권으로 이제 한동훈 세력과 예. EEJ를 통해서 수도 없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즐긴다? 네. 아닙니다. 예. 이게 새로운 정부의 국정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죠. 자기들이 교통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원화된 목소리. 지금 당장 대선에서 보세요. 윤석열이 영화관 갔을 때 김용태 뭐라 그랬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나간 사람이다. 네. 우리랑 관계없다 얘기를 하죠. 김문수 후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대선 과정에서도 단일화된 목소리 자체 캠프에서부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자기들 단일화된 목소리로 뭘 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7년에도 대패했던 홍준표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문수가 당권을 잡을까요? 잡으려 할 텐데. 이 기간에 예. 일사불란하게 됐다 그러면 어게인 2017 네. 홍준표 후보가 24%로 무너지고 바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휘둘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잊으셨지만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많이 하던 말이 빨갱이 그다음에 연탄가스 스물스물 바퀴벌레 스물스물이 그때 자기들 동료 네. 같은 당 사람들한테 했던 욕입니다. 2017년 2018년에 예.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완벽하게 지금 제 세력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네. 엊그제 누가 이제 일부러 쓴 글이 있잖아요. 읍소하는 글 있잖아요. 의원들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네. 그 쌍권이 돈을 틀어지고 뭐 돈을 뭐 해서 왜 찌라시처럼 밖으로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예. 일부러 이제 그런 거겠죠. 감성적인 호소를.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면 아마 김문수 세력이 당권까지 완벽히 장악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럼 한동훈이 다시 한동훈이 아마 굉장히 발호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본인 당권 선거운동을 세게 하는 거고 엊그제 지금 발언하는 선거운동하는 게 분들을 아니에요. 김문수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당권 지금 얻기 위한 지금 그를 둘러싼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분들은 완벽히 엑스맨이라서 저희가 당분간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권 투쟁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운동도 후보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후보하고 따로 다니는 거 보니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정말 완전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죠. 그렇지. 콩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콩밭이 흉년이면 풍년이면 좋은데 그 콩밭이 흉년이에요 지금. 극심한 가뭄과 단비가 안 내려요. 윤석열이 탈당했지만은 사실 지난번 부정선거 영화 관람으로
당에 똥을 뿌렸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을 외형적으로 했으나 네.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전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여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네. 이미 윤 어게인을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외형적 모습도 사람들로 완성이 돼 있고 예. 그게 가치적으로도 이미 완성이 돼 있다. 네. 윤에 지배당하는 제가 이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해봐. 내가 부를 수도 있어. 예를 그렇지. 들어서 선거 사무소, 불법 사무소 이런 거 부를 수도 있어. 아직 남아 있잖아요. 8월 네. 며칠까지가 아마 그렇지. 저 아마 공소시효니까. 한덕수 보고 당신 그 대선 후보 나가. 네. 안 나가? 뭘 내가 깔까? 네. 당신 내란으로 한번 엮어볼까? 같이 감옥에 죽을 때까지 있을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영화관에 가고 이런 건 아직 저 똥물 뿌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똥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 명태균한테 저거 받았어. 네.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당사 바로 팔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당에 대한 불만을 영화 관람으로 표출했다라고 아주 보십니까? 살짝 보여준 정도죠. 살짝 그 정도는. 보여준 정도. 야, 정말 까불지 마라. 이런 거. 윤의 볼모로 잡힌 국민의 힘.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볼모로 잡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요소가. 윤과 김이 한마디 하면 네. 국민의힘 무너질 요소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당신 나가라 이런 말 한 번도 못 해봤죠. 그 우리 김문수도 뭔가 좀 약점이 잡힌 게 있네요. 김문수 후보 개인의 약점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예. 그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집단적인 거는 분명히 잡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뭐 윤석열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친한 동훈이야. 윤 김 입장에서 네. 보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당에서 그런 바람막이를 못 친다 끝까지 그럼 네. 이판사판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나중에 사면복권 이런 걸 유도하려면 그들 세력이 그나마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이자들이 나를 네. 그러면 이판사판이에요. 그럼 내가 부를게 알았어. 마음대로 같이 죽자. 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힘이에요. 네. 이판사판 정신. 이판사판. 네, 맞습니다. 이판사판. 네. 이판사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릴 사이론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대릴 사이 드릴 때는 사전 검증이 필요하죠. 그렇지. 이 집에 대를 잘 이을지, 예. 밥은 잘 먹는지, 네. 삽질낫질은 잘하는지, 예. 소는 잘 키우는지. 예. 식전 대바람에 지게는 그늘나무 밑에 받쳐놨죠. 소는 그늘나무 밑에 묶어놨죠. 동네 학동도 불러다가 1시간이면 59분 혼자 떠듭니다. 예. 막걸리 퍼마시고 띵가띵가 하다가 예. 누가 옆집에 뭐를 하는데 세경을 잘 안 주고 말을 안 듣는답니다. 집에 가솔들 사병화 시켜서 가서 요원을 끌어내라, 인원을 끌어내라, 의원을 끌어내라 가서 난장을 한번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러놓고 이제 본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주인이요 하고 그냥 들어 눕습니다. 네. 딱 지금 들어 누워서 했더니 이제 잠시 좀 비켜나 주시오 하고 이제 간청들을 한 거죠. 그래 네. 알았어. 내가 잠깐 사랑방에 가 있을게. 뭐 네. 이런 정도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진짜 나를 하면서 슬슬 잽을 이제 던지는. 그러다가 후계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 업둥이. 근데 내가 업둥이를 드리는 중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업둥이를 드리는 건 처음 봤어요. 실패를 했죠. 업둥이 쿠데타가 한 번 실패를 한 그 거죠. 나이 때 어르신을 등에 업는다는 건 이제 고려장을 시킬 때 하는 건데, 그 나이든 한참 형님이 넙둥이를 모시고 왔었는데 네.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당에서는 나가라고 하니 결국 탈당은 했는데 탈당 그 성명인가요? 그 보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이거 매기는 거 아닌가? 한덕수를 지지하는 거를 미처 못 바꿔서 어. 기존에 이제 한덕수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문장이 기존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네. 이렇게 돼 있죠. 매기는 예. 거죠. 그거하고 나중에 탈당 선언문 할 때 네네. 탈당 때도 그렇죠. 그때 이제 맞아요. 김문수를 응원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 김문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차원에서 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문수에 대한 응원 지지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김문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나가긴 나가는데 왜 예. 그 소술대문 옆에 손님들 재우는 방 있잖아요. 예. 그 정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대문을 나가야 되는데 예. 얼쩡얼쩡 이제 거기서 완전히 못 나가고 그 정도에서 예, 그날 투표하시는 분들이 다 이걸 기억하고 예. 잘 판단해서 투표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앙지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 그만두고 뭐 또
하여튼 친윤 검사들이 집단 엑소더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좀 아시는 게 있어요? 뭐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뭐 들리는 얘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 원인들이 이제 뭐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뭐 이런 개인적인 동기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제 조직 논리에 있어서 네. 두 가지 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친한 검사들과 친윤, 김건희 검사들 뭐 네. 속된 표현으로 뭐 두 글자로 부르는 뭐 있죠. 예. 예. 그런 검사들 간에 이제 내라는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할 때 남부지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남부지검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남부지검에 금융범죄 합동조사단이라고 있고요. 그렇죠. 금융수사는 그쪽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 합동수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퀸비코인, 일명 용사막 코인을 이제 추적을 하다가 자금 세탁, 건진법사 그리고 관련된 자들 이게 이제 나오면서 고구마 줄거리처럼 그 인물 구성을 보면 주범이라고 불리는 이모, 노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벌써 6개월 지나서 뭐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나와 있고 한데 이들의 인맥을 보면 거기서 이제 건진의 그 처남이라고 하는 찰리, 김땡, 김 DW로 개명을 했죠. 그분과 또 치과 의사로 실과 의사인 분. 심지어 그 치과 의사가 키우던 개를 김건희 씨가 가져가서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한테 제보된 녹취록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통해서 인맥들을 보면 이건 굉장히 그 하나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 남부지검이 딱 칠 때 같은 날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지금 거기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아크로를 주목할 게 아니다. 서빙고에 있는 D 아파트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유경옥 비서에 지를 했던 거예요 그날. 4월 30일입니다. 예. 자, 이런 압수수색부터 수사하는 주도권을 어디에 뺏겼어요? 남부에 뺏겼죠. 그러면 중앙지검 검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수사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죠. 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찰청이다. 그리고 한때는 중앙지검장은 군대를 비하면 3스타였습니다. 남부지검은 2스타였고요. 지금은 아마 둘 다 2스타로 아마 저기 해놨을 거예요. 검찰총장 다음을 뭐 차장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늘 그랬죠. 그래서 그들 조직 내에서의 자존심 완전히 짓밟힌 거죠. 남부지검은 어쨌든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뒤에 가서 이제 도이치를 어떻게 한다 만다 이제 막 자기들 간에 이런 조직 간의 이런 내분들 알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거기에 참 요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나오지만 뉴스에 지금 그게 나오잖아요. 도이치 때 그 주범이었던 사람들을 소환 조사도 안 했다. 그런데 마치 소환 조사한 것처럼 이제 뻥을 쳤잖아요. 발표를 할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소환 조사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공판에 나가서 질문할 걸 충분히 질문한 걸 마치 소환 조사한 것처럼 이제 발표를 한 게 뉴스 기사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왜 그러면 들킬까? 다 내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부 같은 옆팀 뭐 수사팀 아니면 나갔거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건 친윤과 친한 간의 또 조직 내 대결. 여차하면 좀 더 시간 끌다가 퇴직금도 못 받겠다. 징계받고 뭐 등등이 나오겠죠. 지금 또 저기 경호처도 보니까 그 서버 체포 저지했을 때 그때 서버는 지워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안 지워진 채로 지금 경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엊그제 계속 윤석열 예를 들어 박성재 뭐 이런 통화가 계속 뉴스에 나왔죠. 이건 일반 폰에 대한 게 나온 겁니다. 비아폰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다행히 일반 폰만 아니라 또 체포 과정 당시에 비아폰 서버뿐만 아니라 전체 서버와 CCTV가 제출이 됐다. 제가 직접 확인했다. 라고 이제 어제 공개를 했는데 오늘 속보로 지금 그게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발표를 했죠. 국수본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모 인사들을 통해서 이제 어제 확인을 했었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이제 통일교 그 총재인 한학자 총재가 나가다 출국 금지 걸렸다라고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그건 저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속보로. 다행히 정말 김성훈 경호처는 얄밉고 화가 나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의 경호처 어쨌든 이후에 또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제출해서 지금 이제 분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안 속에서 윤석열은 그 체포를 저지하라 이렇게 의무에도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 요 비화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일반 폰만 오픈됐는데도 놀랍잖아요. 다들 그렇죠. 거짓말하기 바쁘잖아요. 비화폰에서 예. 정말 놀라운 저희가 경악할 정도의 대상들과 통화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뭐 한덕수, 그렇죠. 뭐 높습니다. 조희대 네. 나오는 순간 이제 네. 어마어마한 또 대검에서 중앙선관위 출동하는 거 등등 관련해서 통화자들 있죠. 그 부장검사가 그러니까 그 과장이죠. 네네. 과장이 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하고 방첩사 대령이 그러니까 00시 37분에 방첩사 대령과 통화하고 방첩사 대령은 00시 53분에 국정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랑 통화를 하죠. 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등등까지 생각해 보면 비화폰이 오픈됐을 때 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보도가 나오기를 김용현 내란 재판 그동안 이제 비공개로 진행됐잖아요. 네. 오늘부터 다시 공개 전환. 공개를 쥐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 정말 경악하고 용서가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예. 구속 기간이 6개월이죠. 네. 네. 거의 6개월 다 돼갑니다. 좀 있으면. 7월 말이면은 네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상. 예. 만약에 풀어주면요. 그렇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네. 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 뭐 더 추가적으로 해서 묶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도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더 구속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재판부로 갔을 때 과연 그게 그렇게 저희 생각대로 될 것이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재판도 진행돼야 될 그렇죠.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국민적 압력 때문에 오픈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김용현, 노상원 왜 비공개로 한 거예요? 왜? 지금 이제 몇 가지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노상원에 대한 게 예. 용어, 기호, 뭐 이런 게 이제 동일하다. 노상원이가 계엄 포고문을 썼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상 그 팀이 썼겠죠. 그 팀이. 예. 그렇다면은 버거 롯데리아에서 썼을까요? 햄버거 먹으면서 버거 보살이니까. 비단 아씨한테 여쭤봐야 되나? 예.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은 뭐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또 어떤 관가의 흐름이 결국 모든 걸 다 예측한다고 보시면 점점 되고요. 더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죠. 예.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재판이라든지 검찰 수사가 특검 등으로 해서 네. 철저하게만 됐다면 네. 정말 이번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한 뭐 이런 지금 저희가 이런 끝까지 긴장을 하고 당연히 치러야 되지만 지금 같은 이들이 이렇게 발호하지 못할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어게인 2017에 나쁜 것만 학습 효과를 얻은 거예요. 그때는 박근혜가 바로 엎어졌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사과를 하지도 않고 그때 그거를 잘못됐다. 그때 너무 조기에 사과하는 바람에 예. 판이 완전히 깨졌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복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런 꼼수를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그렇죠. 여기서 교훈을 얻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바닥 발악하듯이 하면서 예. 어떤 대척점만 전선을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테크닉만 늘은 거죠. 예. 진정성은 하나도 없이 테크닉만 늘었기 때문에 그런 무도한 자들에게 정권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우리가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한 응징.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해야 되는 게 이 내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꾸 무슨 전체주의, 야당의 폭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저도 공개를 했지만 그들의 치부를 감추는 거, 명태균 게이트 감추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컸던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 무도한 자들입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쌈 싸먹는 얘기들이죠. 알겠습니다.